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계적인 미식 국가 이탈리아의 한 셰프가 한국 가정집 주방에서 초록색 소주병에 담긴 들기름을 처음 발견하는 순간을요. 그의 놀란 눈빛, 호기심 가득한 표정,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들을.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의 소중한 전통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순간과 사라져가는 우리의 방앗간이 새롭게 빛을 발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이탈리아 요리사의 눈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소주병 속 들기름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놀라운 반전의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마르코 로렌티는 이탈리아 파르마에 위치한 명문 요리 학교인 알마 석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 이탈리아 요리 아카데미에서 강사로 근무하며 미래 셰프들에게 이탈리아 전통 요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의 가족은 3대째 이어온 요리사 집안이었습니다. 토스카나의 작은 마을에서 카사 로렌티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그리고 마르코까지 이어오고 있었죠. 마르코는 어린 시절부터 그곳 주방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8살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파스타 반죽을 만들고 토마토를 손질하고 레몬향이 가득한 제스트를 만드는 일을 도왔습니다. 마르코의 추억이 온전히 담겨 있는 공간이었죠. 마르코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아카데미는 이탈리아에서도 권위가 있는 요리 교육 기관 중 하나로 전통 이탈리안 요리법을 고수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루카 베르니 총괄 셰프 겸 센터장은 철저하게 전통을 지키는 분이었죠. 기본을 지켜야 발전이 있다. 전통은 우리의 혼이다라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마르코는 요즘 들어 이런 경직된 분위기가 점점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세계에는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 요리 문화가 많은데 왜 정통 이탈리아 요리만 고집해야 하는 걸까요? 미래의 셰프들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다양한 맛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루카 센터장은 항상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통 볼로네제 소스의 비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라는 루카 총괄 셰프의 말에 마르코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같은 레시피를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하는 건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눈빛에서도 지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의 레스토랑에 들렸을 때 주방에서 새로운 메뉴를 구상하시는 아버지가 갑자기 마르코에게 한국 요리를 제대로 맛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마르코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국 음식은 잘 모르고 왜 갑자기 한국 음식을 물어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요리하던 손을 멈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전부터 가장 궁금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이탈리아에도 한식당이 많이 생겼지만 바빠서 못 가봤다며 아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로컬 푸드를 맛보고 연구하는 더 큰 셰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40년 경력의 셰프인 아버지가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마르코는 놀라웠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관심이 많은 이유로 발효장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과 각종 조미료, 소스, 재료의 조합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독보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언젠간 꼭 한국에 가서 한국인이 만든 오리지널 한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마르코의 동기 민준이 석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으니 기회가 되면 요리 아카데미 방학 기간에 한번 여행 겸 다녀오라고 머리도 식힐 겸 가보라고 했습니다. 민준은 알마 석사 과정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로 이탈리아 요리를 배우러 왔다가 졸업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친구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아버지의 말을 곱씹은 마르코는 한국이 너무 먼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치와 불고기 정도만 알고 있는 마르코에게 한국 요리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카데미에서 또다시 같은 레시피를 반복하며 가르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마르코는 결심했습니다. 아카데미의 2달간의 여름방학 동안 한국을 방문하기로 말이죠. 오랜만에 민준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고
민주는 흔쾌히 마르코의 여행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자신이 최고의 가이드가 되어주겠다는 민준의 흥분된 목소리에 마르코도 설레었습니다.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맛의 세계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루카 셰프에게 방학 계획을 알렸을 때 루카의 표정은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소중한 방학 기간에 한국에 왜 가냐며 오히려 로마나 나폴리의 레스토랑이나 다른 유럽 나라들에서 더 배울 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이 그의 요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아버지는 마르코의 어깨를 두드리며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경험해 보라고, 진정한 셰프는 모든 맛에서 배움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마르코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르코는 13시간의 비행으로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정말 먼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도착장에서 활짝 웃으며 그를 반겨주는 민준을 보는 순간 피로가 싹 사라졌습니다. 이탈리아 유학 시절보다 살이 조금 오른 것 같았지만 여전히 민준의 친절한 미소는 변함없었습니다. 민준은 드디어 도착했다며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반갑게 인사하며 마르코의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준의 이탈리아어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마르코는 민준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여행은 상상도 못했을 거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을 때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에 마르코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한강과 그 주변을 둘러싼 현대적인 높은 건물들,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전통 한옥 건축물들은 서울이라는 도시를 화려하고도 고풍스럽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전통 건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서울이 정말 현대적이고 토스카나의 작은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말하자 민주는 웃으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내일부터 한식 아카데미에서 제대로 된 한국 요리를 배우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에 위치한 한식 아카데미에 도착했을 때 마르코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마르코가 한 달 동안 한식 기초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쳐 두었습니다. 여기는 외국인을 위한 특별 과정이 있어서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식 아카데미의 첫 수업은 한식의 기본 양념들과 소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사님은 양념장이라는 것을 설명했는데 이게 한식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한식의 기본 양념은 간장, 된장, 고추장이며 이 세 가지는 우리 요리의 근간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사님이 간장 한 스푼을 마르코의 손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혀끝으로 간장을 찍어 맛본 마르코는 이탈리아에서 사용하는 소금이나 발사믹, 식초와는 완전히 다른 맛에 놀랐습니다. 짠맛 뒤에 감미로운 단맛과 깊은 풍미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간장에도 정말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국간장, 진간장, 양조간장, 조선간장. 요리의 종류와 활용도가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마르코는 문득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엔 다양한 장들과 조미료, 액젓이 있는데 각 요리별로 사용법들이 다르다고 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맞았습니다. 간장마다 맛들이 조금씩 달라서 이 맛들을 다 알고 요리마다 쓰임에 맞게 사용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자 강사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발효의 마법이라고, 어떤 콩을 쓰느냐, 얼마나 발효시키느냐에 따라 그 맛이 다 다르다는 게 한국장의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된장을 맛보게 해주었는데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 맛봤을 때는 솔직히 좀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너무 강한 냄새와 짠맛, 그리고 독특한 흙내음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좀 적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하자 다른 수강생들이 웃었고 강사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된장은 외국인들이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운 맛이지만 요리에 활용되면
그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추장이 있었는데 이건 정말 마르코의 입에 불을 질러 놓은 것 같았습니다. 혀가 타는 듯한 매운맛의 마르코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세상에, 이건 너무 매워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매운 음식을 먹으면 병원에 실려갈지도 모르겠다고 농담을 건넸더니 강사님은 너그럽게 웃었습니다. 고추장은 한국 음식의 영혼이며 매운맛, 단맛, 감칠맛이 모두 어우러져 있고 요리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면 음식의 깊이를 더해준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실제로 이 양념들을 활용한 요리를 해봤습니다. 간장으로 불고기, 된장으로 된장찌개, 고추장으로 비빔밥,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이 양념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는 것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완성된 요리를 맛봤을 때 마르코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된장찌개는 처음 된장을 맛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육수, 두부, 각종 채소와 어우러져 아주 깊고 풍부한 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장이 여러 재료들을 만나 서로 어우러져 완전히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비빔밥의 고추장 양념은 여전히 매웠지만 참기름과 설탕, 다진 마늘과 섞이면서 그 매운맛이 더 깊고 풍성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여전히 이 모든 맛은 외국인인 마르코에게는 너무 강렬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민준을 만났을 때 마르코는 솔직하게 생각을 말했습니다. 한식은 맛있긴 한데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조금 강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고추장의 매운맛은 이탈리아 입맛에는 좀 세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한식은 확실히 강한 맛이 특징이지만 한국에는 정말 다양한 요리가 있고 매운 맛만 있는 게 아니라 섬세하고 깊은 맛을 가진 요리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내일은 좀 다른 요리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르코는 장 이외의 다른 한국 조미료와 재료들을 배웠습니다. 특히 그의 관심을 끈 건 식초와 다양한 곡물, 그리고 각종 해산물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해산물 요리가 많지만 한국의 해산물 활용법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강사님이 낙지라는 해산물을 소개하자 마르코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낙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낙지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이걸 산채로 요리하냐고 묻자 강사님은 신선도가 중요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손질한다고 답했습니다.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선한 식재료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정에 마르코는 감탄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신선도를 중요시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한식 공부를 시작한 지 2주째 되던 날 마르코는 요리 노트에 이런 생각을 적었습니다. 한식은 강렬하지만 깊이가 있다. 외국인 입맛에는 조금 셀 수도 있지만 이탈리안 요리와 조화를 이룰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장류의 깊은 맛과 이탈리아 파스타의 섬세함이 만난다면 모든 이탈리아인들이 좋아할 음식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날 저녁 마르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민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자기 집에 와볼 생각이 없냐며 어머니가 이탈리아에서 친구가 왔다고 한국 집밥을 차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먹는 진짜 한국 가정식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먹는 한국 가정식? 그 제안은 마르코에게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구소에서 정형화된 한식을 배웠지만 실제 한국 가정에서 먹는 음식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민준네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마르코는 몰랐습니다. 그 방문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될 줄은. 초록색 소주병에 담긴 신비로운 기름과의 첫 만남이 그렇게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주말이 되어 마르코는 경기도에 있는 민준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불과 1시간 남짓 떨어진 이곳은 작은 전원주택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1시간 만에 초록색의 푸르른 정원들과 산, 강들을 만날 수 있다니 상반된 매력들로 한국은 마르코의 눈과 귀, 입을 모두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자극하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마르코를 반겼고
민준의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아 주었습니다. 민준에게 이탈리아 셰프 친구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렇게 보니 정말 훤칠하고 셰프님 앞에서 자신이 한 음식이 한없이 부족할 텐데 그래도 집에서 한국 음식 실컷 드시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마르코가 가져간 이탈리아 와인을 건네자 기뻐하시며 거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마르코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방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의 주방은 이탈리아 주방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습니다. 각종 냄비와 그릇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냉장고가 2대라는 점이었습니다. 가정집에 냉장고가 2대라니 민준의 어머님께선 전문적인 셰프임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마르코는 다가가 뭐 도와드릴 것이 없냐고 물었고 냉장고가 2대나 있는 것이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신기하죠라고 답하며 한 대는 일반 냉장고, 한 대는 김치 냉장고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선 포기김치, 파김치, 총각김치 같은 다양한 김치를 먹으니 김치를 맛있게 오래 먹기 위한 숙성을 위한 김치 냉장고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설명을 통역해 주었습니다. 가정집에 냉장고가 2대라니 그것도 한 대는 김치만을 위한 냉장고라니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문화였습니다. 마르코는 주방으로 들어가 민준 어머니 옆에 서서 그녀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민준 어머니는 이제 마지막 요리인 시금치 나물을 무치고 있었습니다. 시금치를 살짝 데쳐 물기를 꼭 짜낸 다음 다진 마늘, 소금, 약간의 간장을 넣고 무치는 모습이 무척 능숙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 어머니가 갑자기 싱크대 아래 선반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초록색 소주병이었습니다. 소주병이 식탁에 오르나? 한국에서는 요리에 술을 이렇게 많이 넣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준 어머니는 소주병 뚜껑을 열고 시금치나물 위에 노란빛이 도는 투명한 기름을 한 스푼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주방 전체에 퍼지는 고소한 향기. 마르코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냐고? 병은 소주병인데 안에는 오일이 들어있다고 물었습니다. 민준 어머니는 마르코의 놀란 표정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들기름이라고. 참깨에서 나오는 참기름은 알지 모르겠지만 들깨에서 짜낸 들기름은 처음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깨, 참기름, 들깨와 들기름. 이탈리아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였습니다. 이 초록병에서 나온 기름의 향기는 올리브 오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강렬하고 고소하고 어딘가 이국적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마르코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래된 소주병이나 투명한 병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담아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어머니 세대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민준 어머니는 이번에는 또 다른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짙은 색의 기름이 담긴 병이었습니다. 이건 참기름이고 아까 건 들기름이라며 두 가지 모두 한국 요리에서 아주 중요한 기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을 때 마르코는 미각의 향연을 경험했습니다. 민준 어머니가 준비한 것은 한국의 평범한 가정식이었지만 그 맛은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풍부했습니다. 시금치 나물이 정말 맛있다며 방금 넣으신 그 기름 때문인지 물었더니 민준 어머니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기름이 시금치의 맛을 한층 더 살려주며 한국 사람들은 들기름을 나물 무침이나 김치, 심지어 국에도 넣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민준 어머니는 계속해서 다양한 요리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그녀가 음식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조금씩 더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놀라운 건 기름을 넣는 순간마다 그 음식의 향과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건 골뱅이 무침이었습니다. 매콤한 고추장 양념에 들기름을 살짝 더하자 매운맛이 부드러워지면서 동시에 깊은 풍미가 더해졌습니다. 마르코는 이건 마술 같다며 기름 한 방울로 음식 전체의 맛이 달라진다니 놀랍다고 감탄했습니다. 민준 어머니는 쑥스럽게 웃으며 별거 아니라고 한국 주부라면
누구나 아는 비법이라고 했습니다. 식사 중간에 마르코는 왜 하필 소주병에 보관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더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민준이 대신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전용 용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소주병은 깨끗하고 뚜껑도 꽉 닫히니까 재활용했던 것이고 이제는 그냥 전통이 되어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집집마다 주방을 보면 이런 초록병이나 유리병에 기름이 담겨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준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이 들기름과 참기름은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우리 동네 방앗간에서 직접 짜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앗간, 또 하나의 낯선 단어였습니다. 마르코의 의아한 표정을 본 민준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방앗간은 전통적인 한국의 기름 짜는 곳으로 곡식도 빻고 참깨나 들깨를 볶아서 기름을 짜내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 동네에는 아직 40년 넘게 운영하는 방앗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르코는 갑자기 그 방앗간이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이탈리아에도 올리브 오일을 짜는 곳이 있지만 한국의 방앗간은 어떨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방앗간에 자신도 가볼 수 있을지 물었고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준과 그의 어머니는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미소를 터뜨렸습니다. 물론이라며 내일 아침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마르코는 민준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맛있는 식사였고 특히 그 들기름과 참기름은 이탈리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맛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별 말씀이라고 하셨지만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좋아해줘서 오히려 자신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마르코는 민준에게 방앗간에서 그 기름들을 살 수 있는지 물었고 이탈리아에 가져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 가서 사면 된다고 했습니다. 뭐에 쓰려고 그러냐고 묻자 마르코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이 고소한 향을 이탈리아 요리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마르코는 호텔 침대에 누워 오늘의 경험을 곱씹었습니다. 소주병에 담긴 들기름. 그 신비로운 향과 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에 이 기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올리브 오일 대신 들기름을 사용한다면 어떤 맛이 날까? 마르코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음식에는 정말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내일 방앗간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마르코는 기대와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여정이 그를 어디로 이끌게 될지 그때는 아직 상상도 못했지만요. 다음 날 아침 마르코와 민주는 함께 방앗간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오래된 주택과 골목, 빽빽한 아파트들 사이에 숨어있는 작은 방앗간이었습니다. 참새 방앗간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곳이 40년 넘게 운영 중인 방앗간이며 이름이 귀엽다고 하면서 요새는 이런 곳 찾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자마자 마르코는 말 그대로 향기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고소하고 진한 향이 방앗간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향기였습니다. 마르코가 이게 무슨 향기냐고 묻자 민준이 웃으며 들깨와 참깨를 볶는 냄새라고 정말 특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방앗간 안으로 들어서자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커다란 솥 앞에서 나무 주걱으로 무언가를 볶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크기의 기계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온갖 종류의 곡물이 담긴 자루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네며 오랜만이라고 잘 지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탈리아에서 온 요리사이고 들기름과 참기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같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점자 할머니는 주걱을 내려놓고 마르코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와 함께 오지 않고 외국 친구가 우리 기름에 관심이 있다고 왔냐며 어쩐지 다른 분위기가 나더라고 하면서 어서 와라고 환영했습니다. 이점자 할머니는 76세였지만
그 움직임은 놀랍도록 민첩했습니다. 지금 들깨를 볶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들깨는 볶는 온도와 시간이 정말 중요한데 너무 약하게 볶으면 기름이 잘 안 나오고 너무 세게 볶으면 탄내가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르코는 솥단을 들여다봤습니다. 작고 검은 씨앗들이 노릇노릇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올리브를 압착해 기름을 짜낼 때의 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적당히 볶았으니 기름을 짜는 것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볶은 들깨를 특별한 기계로 옮겼는데 그것은 오래된 방식의 압착기였습니다. 커다란 나사를 조이면 들깨가 압착되면서 기름이 흘러나오는 구조였습니다. 할머니는 이 기계도 벌써 60살이 넘었다고 자신의 시아버지 때부터 사용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숙련된 손길로 기계를 작동시키자 금빛이 도는 투명한 기름이 천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의 향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고소하고 진하면서도 맑은 향. 이탈리아의 어떤 기름에서도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짜낸 들기름이 가장 맛있다며 한번 맛봐 보라고 했습니다. 작은 종이컵에 짜낸 들기름을 한 스푼 따라 주었고 마르코는 조심스럽게 그 기름을 혀끝에 살짝 묻혀봤습니다. 마르코는 이건 정말 놀랍다며 이탈리아의 올리브 오일보다 훨씬 고소하고 깊은 맛이라고 감탄했습니다. 그 맛은 그가 알고 있던 이 세상의 그 어떤 기름과도 달랐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때로는 상큼하고 쌉쌀한 맛이 난다면 이 들기름은 고소하고 풍부한 맛이 나면서도 끝맛이 깔끔했습니다. 할머니는 마르코의 반응을 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들기름은 영양도 아주 좋다며 우리 어머니들은 아기 낳고 미역국에 들기름을 넣어 먹었다고 힘이 나고 몸에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앗간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마르코는 처음으로 한국의 전통 기름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참기름은 고소함의 대명사로 요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풍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 들기름은 나물 무침이나 국물 요리에 들어가 맛의 깊이를 더해준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요새는 이런 방앗간이 많이 사라졌다며 다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공장에서 만든 기름을 사 먹지 이렇게 직접 짠 기름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아쉬워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반세기 넘게 이어온 전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마르코가 할머니에게 얼마나 더 이 일을 하실 수 있을지 물었더니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글쎄, 아마 자신 이후에는 이 방앗간은 문을 닫게 되겠지. 자식들은 다들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귀중하고 소중한 전통이 이런 놀라운 맛과 향이 사라지고 있다니 그것은 세계 음식 문화의 손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앗간을 나오기 전 마르코는 들기름과 참기름을 5병씩 샀습니다. 할머니는 마르코가 외국인이라며 특별히 깨끗한 유리병에 담아 주었습니다. 이탈리아에 돌아가서도 잘 쓰라고 오늘 맛본 한국의 맛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마르코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방앗간을 나오면서 마르코는 결심했습니다. 이 들기름의 가치를 알려야겠다고 이탈리아에 돌아가면 이 기름으로 무언가 특별한 요리를 만들 것이라고요. 마르코는 민준에게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들기름으로 새로운 이탈리안 요리를 만들어 볼 거라고 했습니다. 민준은 놀란 눈으로 마르코를 바라보며 이탈리안 요리에 들기름을 쓴다고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마르코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가능하고 말고 이 기름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너무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방앗간을 나온 마르코는 고소한 들기름 향을 마음속 깊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로 돌아가 어떤 요리를 만들어 볼지 설레는 마음으로 상상했습니다. 그렇게 알찬 휴가를 보내고 한국에서 돌아온 마르코는 캐리어 속에서 10병의 보물을 꺼냈습니다. 바로 이점자 할머니의 참새 방앗간에서 직접 짜낸 들기름과 참기름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공항 세관에서 음식물을 가져왔냐는 질문에 마르코는 살짝 긴장했지만 다행히 별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레스토랑에 들렸을 때 아버지는 반갑게 마르코를 맞아 주었습니다. 마르코는 신이 나서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방앗간에서 본 들기름과 참기름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게 참기름과 들기름이라며 정말 놀라운 맛이니 한번 맛보라고 권했습니다. 작은 접시에 들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리자 주방에 고소한 향이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 향을 맡더니 빵 조각을 찍어 맛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정말 특별하다며 고소하면서도 이탈리아의 올리브 오일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라고 감탄했습니다. 그 순간 마르코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레스토랑에서 이 들기름을 활용한 요리를 실험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의 다양한 실험 끝에 마르코와 아버지는 마침내 들기름 냉 파스타라는 새로운 메뉴를 고안해냈습니다. 한국에서 더운 여름에 냉면을 먹듯이 이탈리아에서는 냉 파스타인 파스타 프레다나 인살라타 디 파스타를 즐겨 먹었습니다. 이 냉 파스타를 베이스로 올리브 오일 대신 들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소금, 레몬즙, 바질,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팁을 응용해 살짝 구운 깨를 뿌려 완성했습니다. 아버지는 첫 시식 후 놀란 눈으로 정말 환상적이라며 신선하면서도 고소하고 이탈리아의 느낌이 있으면서도 어딘가 새로운 맛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마르코는 요리 아카데미에서도 이 요리를 소개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아카데미로 돌아가자 마르코는 새로운 메뉴와 커리큘럼을 발표하는 세미나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루카 센터장은 마르코의 제안을 듣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루카는 들기름이 이탈리아 요리엔 필요 없다며 프리미엄 올리브 오일이 있는데 무슨 한국의 기름을 쓰냐고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카의 반대에 마르코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카데미의 주방을 빌려 몰래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카데미 세미나에서 마르코는 루카에게 들기름 파스타와 이탈리아 퓨전 음식, 전통과 세계화라는 주제의 커리큘럼을 발표했습니다. 루카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먼저 마르코의 파스타를 시식해보고 그 맛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애써 그 표정을 감추려는 게 보였습니다. 루카는 예상보다 괜찮다고 하면서도 아직 학생들에게 가르칠 만큼 검증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루카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완전한 승낙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른 강사가 새로운 제안을 하며 마르코를 도와주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시식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아카데미의 미래 셰프들이 직접 평가하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루카는 마지못해 동의했고 다음 주 수업에서 마르코의 들기름 냉 파스타가 학생들의 시식 메뉴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생소한 기름의 향에 잠시 머뭇거리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곧 파스타를 먹어보더니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것이 정말 신선하다며 이탈리아 전통에 새로운 향을 더한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이탈리아 젊은 세대들이 딱 좋아할 메뉴라는 평가도 있었고 퓨전이지만 부모님도 잘 드실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고소한 맛이 파스타와 완벽하게 어울린다는 소감과 함께 이런 맛은 처음이라며 어떻게 오일에서 이런 향이 나는지 건강해지는 기분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열렬한 지지에 결국 루카도 미소를 지으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르코의 들기름 파스타를 다음 커리큘럼 특별 과정에 한번 포함시켜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 마르코는 한국의 전통과 이탈리아의 전통이 만나 새로운 맛의 혁명을 일으키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카데미의 특별 과정에 퓨전 요리인 들기름 냉 파스타가 포함된 것은 이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메뉴를 보고 의심스러워하던 학생들도 한번 맛을 본 후에는 이 독특한 맛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특히 이 수업은 개강하면 신청이 금방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루카 센터장이 어느 날 마르코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로 학생들과 강사들이 새로운 메뉴와 열린 커리큘럼을 원하는지 몰랐다며
자신의 고집이었던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루카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습니다.